22쪽에 그 법정지상권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민법 때 다룰 내용이니까. 어디 가시냐면, 자, 426쪽이에요. 426페이지. 제5절. 426쪽 제5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여기서부터 또 나가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한 문제를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법 이름이 이제 좀 생소하죠? 법 이름은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 부르고 되고요. 자, 한 문제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지금 책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이전 등기 먼저 나오죠. 자, 소유권에 관한 자, 이전 등기를 신청하자. 어떨 때.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이제 보존 등기를 또 신청을 해요. 이것도 어떨 때 두 가지 있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먼저 두 개를 구분해 보시면 이제 등기인데 두 가지예요. 이전 등기와 두 번째 보존 등기 이렇게. 자, 이 법에 의해서는 등기하라 그 얘기인데, 자, 일단 등기는 두 가지 있죠, 이렇게, 그죠? 자, 보존 등기는 언제 하는 건가요? 처음에 하는 거, 처음에 하는 거. 이전 등기는요, 사는 사람이 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먼저 이전 등기 신청은 며칠 내에 하게끔 돼 있을까요? 요거는요, 60일 내에 하게끔 돼 있었죠, 그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존 등기역도 며칠? 요것도 60일 내에 하게끔 돼 있어요. 자, 먼저 날짜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전 등기를 60일 내에 하는 건데, 언제부터 60일이냐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언제부터냐.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쌍무계약이에요. 자, 쌍무계약일 때 언제냐 하는 것과 두 번째가 편무계약일 때 언제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책을 잠깐 보신 말이죠. 이제 지금 그 1번에 나와 있죠. 이전 등기 신청 의무 해놓고, 이전 등기는요,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며칠이요? 60일 내에 한다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언제부턴가 이제 오른쪽 올라가 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 자, 기억에 보니까, 기억에 보면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써놨죠. 당사자가 서로 대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게 쌍무계약. 그러니까 언제부터라 써 있어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죠. 그럼 이제 요 고지말을 써보니까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니까 어떤 뜻인가요?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 반대급부 이행 완료된 날 잔금 준 날부터 60일. 그 다음에 자, 니은 보세요. 자,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써놨거든요. 일방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은 뭐고? 편무계약을 말한 것이고, 그럴 때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죠. 그래서 이제 편무계약이면 요거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다. 그래서 요 같이 가셔야 하는 거 이렇게요. 자, 이날부터 해서 60일 내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기산점도 봐가시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데 60일 내에 하는 것도 같긴 하지만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자, 먼저 보존 등기는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자, 등기가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능한데 등기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매매 계약이 됐죠. 언제부터냐? 이 뜻이고, 두 번째는요, 등기 신청할 수 현재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데, 자, 계약을 먼저 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기가 가능하게 된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요. 이때는 언제부터가 뜻이거든요. 그럼 잘 보면 지금 이게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죠, 그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먼저? 등기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안 하고 있다가 먼저 계약이 됐다. 그 다음 계약됐다. 언제부터냐? 두 번째, 먼저 등기가 아직 못하는 상태예요. 못한 상태인데 먼저 계약을 먼저 했죠. 그 뒤에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것도 언제부터냐 얘기인데, 일단 반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항상 뒤에 걸로 기준을 삼아요. 뒤에 걸로. 응? 뒤에 걸로. 그럼 첫 번째는 언제부터겠어요? 그렇겠죠. 계약일로부터겠죠. 그죠? 요 밑에 거는요. 등기가 가능하게 된 날부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때부터 해서 이제 결국 60일 내 신청한다 그런 뜻이니까, 자, 보세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60일 내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전 등기일 때 쌍무계약이면 잔금 준 날부터, 편무계약이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자, 보존 등기일 때는요, 무조건 뒤로 계산한다. 뒤에 있는 날짜로. 자, 첫 번째 사안이면요, 계약일로부터. 뒤에 거 아시죠? 무슨 얘기지? 요렇게 한다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짜도 아셔야겠지만 함께 언제부터인가 같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얘기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427쪽 2번까지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 420페이지 2번 동그라미에 소유권 보존 등인데 앞에 소자가 지금 하나 빠져 있죠. 한자 써 넣으셔야겠죠. 그죠? 2번 동그라미.
그냥 유권 보전 등기 써놨잖아요. 소자 하나 빠졌죠? 그거 써놓으셔야 돼요. 소유권 보전 등기거든, 그게. 한 글자가 빠졌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거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죠. 자, 그럼 기억이 바로 지금 써드렸던 요 내용이고요, 위에 거. 니은번이 요 밑에 겁니다, 지금. 자, 그때부터 60일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일단 그렇게 하면요, 이제. 자, 등기 2개 보신 상태에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429페이지. 양가로 3번을 보시죠. 429 꼭대기, 양가로 3번. 과태료 써있죠. 과태료. 자, 보세요. 이 두 개다가 60일 내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 다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태했다, 게을리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뭘 물어야 한다? 이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과태료. 요 내용이 지금 429페이지에서 3번 그 내용인 거예요. 과태료. 자, 문장이 길지요. 만약에 시험 나온다면 이 문장 전체를 다 시험 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딱딱 집어보면 돼요, 여기는. 그럼 첫 줄 어쨌든 간에 자, 등기 권리자가 상당한 사유가 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했다 그랬잖아요. 게을리했다죠. 게을리했다. 그렇다면은 둘째 줄이죠. 자, 지방세법 줄 치시고. 그다음 자, 그 밑에서 두 줄을 더 내려오시면 1000분의 20을 뺀 세율. 1000분의 20을 뺀 세율. 네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한 줄 더 내려오시면 100분의 5배 이하 과태료. 100분의 5. 자, 그러니까 이제 5배 이하 과태료잖아요. 5배 이하 과태료.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얼마 과태료다? 일단 지방세법에 의해서 두 번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서 어떻게 해요? 5배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어차피 시험 낼 때 이 문장으로 갖고 문제 만들 테니까. 그걸 다 길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지방세법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게 이제 등기 신청 해태한 때 과태료예요. 요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돌아가서 앞으로 가실까요? 427. 자, 내용은 읽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흔 2번이죠. 미등기 전매의 금지. 그죠?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읽을 필요 없고. 두 번째 보세요. 미등기 전매를 금지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말을 풀어볼게요. 미등기 전매. 어떤 뜻인가요?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의 신축. 아니면 자, 바다를 이렇게 메꿔서 매립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자, 보자고요. 건물을 신축했다, 바다를 매립했다. 대표적인 뭐죠, 이게? 대표적으로 원시 취득의 모습이죠, 이게? 네? 건물을 새로 지었다, 매립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가 갑이 했대, 그거를. 그럼 갑이란 자가 제일 처음 주인 됐잖아요. 제일 뭐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얘를 갑을 뭐라고 그러냐고? 원시 취득자. 어? 얘가. 자, 그러니까 원시 취득자라 부르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일단 자기가 이제 처음 주인 된 거니까 내가 주인이요라고 널리 알릴 거 아니겠냐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뭐 한다? 보전 등기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 보전 등기는 처음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을 써서 무슨 등기라고도 불렀다. 무슨 등기라 부른다? 한자를 써서 일명 모두 등기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쵸, 이게? 모두란 뜻은 뭐예요? 처음이다, 앞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부른다. 모두 등기라 불러요. 처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 이걸 했다는 얘기죠. 자, 하고 을한테 팔았겠죠. 그럼 을은 뭐 해오겠어요? 이전 등기 해오겠죠. 또 되팔았다, 병한테. 병도 뭐 해온다? 이전 등기를 해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자, 취득을 했죠, 이렇게. 그런데 보전 등기를 안 하고 취득해서 바로 팔아서 을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을명이 뭐가 되겠어요? 보전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건 반드시 둘이서 합의가 됐겠죠. 분명히 둘이서 이렇게 하자고 합의해서 등기할 테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갑이라는 자 보전 등기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을한테 팔고 우리 다시 병한테 팔았다고 이렇게. 그럼 거래가 지금 한 번, 두 번 된 거죠. 두 번 된 건데 을이란 자가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바로 되팔았어요. 이렇게.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팔았으니까 등기부상의 갑이 없겠죠. 두 번째는요. 을이 없겠죠. 바로 갑 다음 바로 병이 등기했을 테니까. 자, 몇 가지 모습 보입니까 지금? 두 가지죠. 자, 두 가지. 그럼 이 두 가지를 말을 풀어봐요 한번. 어쨌든 둘 다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거를? 미등기 전매. 자, 모습 몇 가지? 두 가지. 자, 그럼 전매는 모습은 이제 보니까 근자는 게 두 가지란 얘기인데. 자, 둘 다 지금 뭘 안 한 거죠 이거 지금? 안 한 거니까 생략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무슨 생략이라 부를 것인가?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팔았다. 무슨 생략? 한자를 따면 돼요.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모두 생략이라 부른다. 이렇게 모두 생략.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뜻이. 그렇죠? 한문으로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로. 그래야만 처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뭘 빼먹었다 그랬어요? 중간 빼먹었다. 뭐라 한다 이거를? 중간 생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어 있다, 금지했다. 금지가 돼 있겠죠. 왜 금지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탈세가 목적이에요. 탈세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하고 있겠지, 당연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이 탈세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금지한 규정, 금지한 법이 무슨 법이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법 이름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금지한 거예요. 이 법으로. 근거법이란 말이. 자,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금지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럼 자, 얘가 갑이 보전 등기를 안 하고 바로 팔았으니까 의리한 보전 등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러고 의리 안 하고 바로 병이했잖아요. 병이한 등기를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 불러 그거를. 자, 그렇다면 이제 올라와서 지금 여기 무슨 규정 써놨어요? 금지 규정이죠. 그럼 이 규정이란 말은 말이에요. 단속 규정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효력 규정이기도 한 거냐? 아니면 둘 다냐? 응? 골라보세요. 단속 규정뿐이다? 아니 효력 규정이다? 아니 둘 다다? 응?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요 한번. 응? 자, 정답은 단속 규정일 뿐이다. 이게 답이야. 단속 규정뿐이다, 이게. 단속 규정뿐이다. 그럼 자, 말을 풀었을 때 단속 규정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을 풀어서 어딜까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면 뭐 한다고? 하면 처벌한다고. 네? 처벌한다. 하면 처벌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때 처벌 규정이 얼마짜리다? 요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에요. 벌칙이.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자, 일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건 단속이니까 벌한다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 그랬을 텐데 효력 규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아니다. 그런 뜻은 뭐가 될 것인가? 자, 보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갑과 을이 이거 안 하고 바로 팔기로 해서 합의가 되었겠죠. 네? 그럼 먼저 갑과 을이 한 합의, 계약. 그리고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을이 한 모두 생략 등기. 네? 두 번째, 자, 갑, 을, 병이 이렇게 하자고 셋이 합의가 되었겠죠, 이렇게? 삼자의 합의에. 자, 그래가지고 병이 등기했겠죠. 바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병이 한 등기. 자, 1번은 뭐고? 합의. 네? 합의. 앞에 건 누구? 갑과 을의 합의. 요거는 갑, 을, 병이 합의. 합의 하나. 요거는 두 개는 등기. 요거는 뭐 어떤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해가요? 요렇게 붙여다가 그러면 자, 일단 그들끼리 먼저 뭐 했단 얘기다? 합의를 했다. 어? 합의는 갑을 또는 갑을 병. 그 합의란 말은 다시 말로 뭐라는 거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에? 그 계약의 지위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미디어 등기를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등기라는 얘기니까 의리한 보전 등기, 병이한 이전 등기 아니냐고 지금. 그럼 자, 그건 생략하고 한 등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생략하고 된 등기들의 능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 여기서 제가 X 써놨는데 효력 규정 아니랬잖아요, 이게? 이게 효력 규정이라면 효력이 안 생기겠지. 그럼 다 무효가 돼야 할 거 아니겠냐고. 근데 효력 규정이 아니네? 그럼 다 뭐라는 뜻이다, 이게? 다 유효가 되는 거라, 이 말이 이렇게. 다 유효. 그러면, 자, 벌은 받잖아, 그죠? 벌은 받아도 등기도 유효, 계약도 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다 유효란 소리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원칙이. 그럼 원칙이 유효란 뜻이니까 예외가 있다는 얘기고. 예외인 땐 뭐가 있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끝난 건데 어떨 때 무효가 된다? 단 해놓고 어떨 때? 여기가 어느 지역이면? 그렇지, 여기가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당연히 뭐 안 받았겠어요? 허가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 둘 다 뭐가 되겠어? 둘 다 무효가 되는 거라 이 말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정리해봐요 한번. 자, 일단 이 법에서 뭘 금지했어요? 미등기 전매 금지했죠.
네? 금지했어요. 그죠? 자, 모습 몇 가지가 있어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두 생략, 중간 생략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금지했죠, 지금? 그러니까 금지니까 금지 규정된 거 아니냐고. 자, 금자 법의 이름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금지했고, 자, 이제 그럼 목적이 왜 그랬을까? 탈세로 목적인 거 아시냐? 그게 금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뭘 받자? 벌을 주겠다. 에? 벌칙 3년 또는 1억. 그런데 자, 효력이 규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다? 합의와 계약은 다 뭐다? 유효가 되는 거다. 단 허가 구역 내릴 때만 뭐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이슈되는 거예요. 탈세 목적이니까 금지하고 벌칙이 세다고 이게. 자, 그럼 책을 돌아오시면 지금 427페이지에서 큰 2번 미등기 전매 금지라고 해서 1번, 2번 있죠? 그 내용 읽지 말아야 하거든요. 뜻만 아시면 돼. 이 뜻이 어떤 뜻인지. 그럼 넘어가서 이제 428쪽 넘겨서 맨 위에 보세요. 3번 동그라미. 거기 보니까 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은 뭐예요? 단속 규정이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그것도 쭉 가보니까 그 등기 효력은 뭐라고요? 등기 효력은 유효이다. 유효. 다시 말해서 중간 생략 등기에 따른 등기도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써 있네. 그러나 허가 구역에 서가받지 않고 중간 생략 등기가 행해진 경우였다면 그 등기는 뭐다? 무효다. 자, 박스 밑에 4번 동그라미.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뭐예요? 사법상 효력도 무효가 아니다. 그럼 뭐야? 유효다 이 소리지 뭐. 유효다. 그러니까 봐요. 따라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이 자, 최종 양수인 여기 누구죠? 병이. 예? 병이 최초 양도인한테 누구한테? 갑에게 뭐라고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무슨 소린지가? 자, 그래서 이제 유효가 된다 이 말인 거라고요, 이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건 넌 잘못한 거 아니냐? 그 3번 내려와야 되죠. 바로 벌칙은 받아야지. 벌칙. 자, 1번 보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어떨 때 1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맨 앞에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그랬죠. 자, 그 말을 두 자로 줄여보세요. 예, 탈세. 자, 두 번째 줄 가운데 오세요. 거기 보니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죠. 이 두 개 목적이에요. 탈세나 법령 제한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거죠.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탈법 목적에서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써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개 하나가 있고 2번 동그라미. 자,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있어서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자도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두 사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3년 1억은 이렇게 일단 두 사람을 같이 기억하시는 거라고. 누구냐? 먼저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자가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을 허위로 기재한 자죠. 이 두 사람이 3년 이하 징역 1억의 벌금인 겁니다. 벌칙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요. 이건 신경 써야 되는 거라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별표 곱하기 몇 개? 은정씨? 별표 곱하기 몇 개? 4. 응? 별표 곱하기 4.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게 어디 보느냐면 이제 그 밑에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있었죠. 또 하나? 자, 거기 이제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그건 뭘까? 자, 여기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다시 그림 그릴게요. 지금 갑이단자가 똑같아요. 원시 취득자. 그저 앞으로 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을, 병, 정, 무 정도까지 할까요? 대충 이렇게? 5명인 5명. 자, 잘 보시면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다. 어떻게? 자, 을이 부동산을 샀죠. 사서 바로 되팔아요. 바로 되팔아 버려요. 하루에. 네? 그럼 하루에 거래가 몇 번 됐나요? 1번, 2번, 3번, 4번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게? 하루 만에. 네? 아니, 예를 들었으니까. 하루 만에. 아니, 100번도 돼, 이것도. 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부동산, 이렇게, 얘가 만약 부동산을 사는 순간 바로 되파는 거예요, 사자마자. 계약서 아직 안 말랐어요. 잉크도. 근데 바로 팔아 벌써 이렇게. 또 계약을 또 하는 거라니까, 바로. 앞서 둘이서 계약했겠죠, 그죠? 계약 썩했죠. 사인하는 순간 돌아 판다니까, 바로. 자, 그걸 뭐라 그럴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전매행위라는 건데, 전매행위. 이 행위는 할 수 있는 거다? 안 되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전매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이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내 건도 왜 팔아? 팔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이 위에는 지금 목적이 뭐라고 써 있어요? 탈세 목적이죠. 그러나 여기 탈세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탈세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냥 어떤 얘기예요? 부동산을 사서 바로 되팔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좋다 하라 이거야. 하는데 뭐가 되냐면요. 자, 이때 을이 중요한데 을이 지금 사자마자 바로 되팔잖아 지금. 이때 을을 뭐라 그러냐면 을을 전매자라고 불러요. 전매자. 그럼 전매자가 뭘 해야 되냐면 금방 먼저 갑과 을 사이에서 첫 번째 계약도 있겠죠, 요거. 됐죠? 그러면 이제 을이 해야 되는데, 자, 을이 계약서 있죠, 이거? 자, 이 계약서를 들고 남양주시로 가야 돼요. 가서 그것은 이제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돼, 시장한테. 그러면 시장이 도장을 땅 찍어줘요. 그게 거민 도장이야, 거민 도장.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가 거민 도장을 받아가지고서 전매하면 돼요. 그럼 바로 병도 바로 되팔죠. 그럼 또 병이 해야 되겠어. 병이 얻다가. 자, 을 병간에서 두 번째 계약 있죠? 이 계약서를 또 들고 남양주시로 가요. 그럼 시장이 또 도장을 땅 찍어준다고 이제 확인해보고 도장 땅 찍어줘. 그게 거민도장이에요. 이러면 또 전매할 수 있어. 그럼 또 누가 해야겠어요? 정이 또 어디다가 해야겠어요? 3번 계약서에다 거민 신청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전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매할 때 뭐 하라? 거민을 받아서 전매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탈세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전매할 수 있어. 마음대로 전매해라. 하는데 할 때마다 뭐 해라? 거민을 받아서 전매하라 그 말이에요. 시혜가 확인 받으라 그 말이에요. 거민 팔았다고. 그럼 시장이 도장을 땅 찍어주고 거기다가 잘했어. 도장 땅 찍어준다고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는 얘기 지금.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이거 할 때 이걸 안 하고 그냥 전매한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받고 그냥 전매했다고. 그럼 이게 얼마짜리 되느냐? 이게 이제 말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부동산을 전매할 때에 거민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전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얘기냐? 이런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이게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벌칙이 되는 거라고. 부동산 전매할 때 거민 신청하지 않은 자니까 다시 말해서 탈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세금은 다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탈세 목적이 아닌데 단지 거민 신청만을 안 하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벌칙 조금 약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하고 비교하시면 벌칙이 세잖아, 지금. 에? 세. 왜 세는? 탈세니까 세다고, 이건 지금. 이건 탈세 목적이 아니고 단지 이거밖에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1년 3천 좀 약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지? 탈세다? 탈세가 아니다. 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요 위에 건 등기를 아예 안 하고 파는 거고. 여기는 파는데 보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5번 거래했었죠, 이렇게? 그럼 결론이 거민 신청을 다 하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5번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이들 을, 병, 정, 명의로 등기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야. 에? 등기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먼저 파는 게 앞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등기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순서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은정 씨? 이해했어? 어떤 얘기라고? 먼저 파는 거는 앞에 가고 있고, 앞에 파르고 있어지 이렇게. 그럼 등기는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자, 등기를 해야 세금 낼 거란 말이에요. 샀어. 무슨 세금? 취득세. 팔았어. 무슨 세금? 양도세니까.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 여기는 탈세고, 탈세가 아니고, 여긴 등기를 아예 안 하는 거고, 여긴 등기를 하는 거고. 이해했죠? 자, 여기 이제 어딨냐? 책 보세요, 이제. 2번 그거예요. 자, 1년 이하 3천만 원이죠. 그거 보니까. 보자고요. 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구겠어요? 을이. 예? 을이. 계약 체결한 자, 을이. 뭐라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거잖아요. 세 번째 줄 뭐라고 써있어 가운데? 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다가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야 된다. 여기다가 금방 1번에다가 여기다 받아야 된다. 그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얼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두 가지 그림 이해하죠, 이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빨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림으로 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등기 모습하고 미등 전매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뭘 보실 거냐? 429쪽에 4번 보셔야지, 4번. 바로 거민제도로 봐야지, 거민제도. 금방 뭘 받으라 했죠, 여기서? 거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제. 이 거민제도가 뭔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볼 거는.
자, 그러면 이제 거민대도 보는 거예요. 우리 강의를 말이지 다른 학원에 보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누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 또 은정이가 누구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 우리 수강생 말고 다른 학원에 볼 수도 있잖아, 또 혹시나. 그럼 누군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 그 한번 나와서 카메라를 봐, 여기를. 저예요, 이렇게 해. 어? 그래야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군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프로저 한번 나와버리 저예요, 이렇게 한번 해라고 저렇게. 자, 이제 거민제도 있어요. 거민제도. 자, 말을 풀을까요? 거민, 도장. 네?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라는 소리. 이렇게 도장 찍어줘라. 그 얘기인데, 자, 먼저 볼게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요. 물건은. 자, 어떻게 하자? 이 두 가지를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겠어요. 소유권을. 왜? 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을 얻었으니까. 그렇다면 계약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계약일 때는 계약서 있겠지 뭐. 판결이면 뭐가 있겠어요? 판결문이 있겠죠? 그럼 이제 자, 계약서나 판결문의 원본에다가 사본 2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자, 남양주 시로 가는 거예요. 시군구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거민을 신청을 해요. 그럼 시장이 도장을 땅 찍어줘요, 거기다가. 자, 찍어주니까 도장 찍힌 계약서를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거민계약서라 부른다. 그 다음 도장 찍힌 판결문을 뭐라고 그런다? 거민받은 판결문이라 부른다. 이렇게. 자, 이거 들고 이제 어디 가라? 이거 하러? 등기하러 가라 이 말이에요. 네? 등기하러 가라. 이게 뭐다? 등기원한테 제출돼야 되거든요. 이 서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등기 원인 서류로서 제출을 해야 돼요. 요게 내용이에요. 자, 이걸 해야 결론적으로 이건 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등기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걸 해야 등기하는 거니까. 이해했죠? 그럼 좀 아까 금방 내가 방금 지웠는데, 자, 이전 등기 신청 며칠 내에 하라고? 60일 내에 하라고. 쌍무계약이면 아니, 언제부터?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잔금 준 날. 편무계약이면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자, 그건 이전 등기니까. 그럼 그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뭐 하라고? 이거 먼저 하라고. 이거. 어? 뭘 먼저 하라고? 거민 받고 등기하라고. 이 소리예요. 그럼 먼저 거민 받고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 보냐? 이 제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뜻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거민 신청을 해야겠는데, 어떨 때 하고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거민 신청을 하자고요. 언젠 할 필요가 없는 건데를 구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야.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지, 이제. 자,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게 공부가 돼야 한다. 여기서는 관건이 어떨 때 하고 안 하고 문제란 말이지, 이렇게. 그럼 일단 자, 다시 안 쓸게요. 물건은 뭐와 뭐래요? 토지하고 건축물이에요, 그죠? 이유는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 되니까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럼 이렇게 끌고 볼게요. 어떤 뜻이겠어요? 토지나 건축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이겠네, 이게 원인. 예? 자, 그래서 저게 뭔 얘기냐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 몇 가지? 두 가지. 써놓자 벌써 앞에 저기. 뭐와 뭐요? 계약. 또 하나가 뭐예요? 판결 이렇게. 지금부터는요. 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응? 외우면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외우면 이거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머리만 아파져요. 이해한다 암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인데 이거? 어떤 계약인데? 반드시 사인 간의 계약일 때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사인 간의 계약만. 그러면서 어떤 계약인데? 계약의 내용상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계약일 때만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개인끼리 하는 계약이요. 사인 간의 계약이고,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계약들이 있을까? 이걸 외우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어요, 내가. 외우지 말라고. 이해하라고요, 이거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단설 다를게.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 전매하는 계약, 요 세 가지는 제외를 시켜야 돼요. 이건 거민 신청 대상이 아닌 거야, 이건 지금. 자, 몇 가지 보이나 개수가? 매매 계약이 하나, 그 다음에 공급 계약 둘, 분양권 전매 계약 세 개죠, 그죠? 요 세 개는 제외를 시키라고요.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왜 제외시킬까? 왜? 생각해봐요, 한번. 토지나 건축물을 뭐에 따랐어요? 매매 계약했죠. 그것들의 공급 계약이죠.
분양권 전매죠. 이 세 가지는 이 대신 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1년 전에 배웠던 거. 뭐 해야 되죠, 이거? 이게 뭐예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검연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단 이 계약은 이건 뺀 거라고 이렇게. 요 세 개는 빼고 나머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요 세 가지는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뺀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가. 자, 땅 건물을 소유권이 이전됐대.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가 뭐가 있겠냐? 어떨 때가 있겠냐고. 그렇지, 이제. 자, 교환도 있겠고, 또, 그렇지요. 증여도 있겠고, 또, 이제 가등기죠. 가등기에 기해서 뭐 할 때겠어요? 본등기 할 때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을까? 뭐, 공유물을 분할하는 계약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만 더 써본다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유효한 명의 신탁 계약과 그 해지 계약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 등. 그럼 대충 이제 뭐 뜻을 이해한다 그럴 때 이건 일단 종이는 계약인 거야. 계약인데 밑에 빨간색은 빼놨으니까. 자, 그럼 교환 뭐 뜻은 아시겠죠 뭐. 자, 교환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증여는 무상, 유무상 다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거기다가 다 뒤에 거 보이죠? 공유물의 분할. 자, 어떤 뜻일까? 이게 이제 100번지 한 필지에 땅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면적 얼마일까? 대충 100평 정도라고 예를 들고, 자, 이게 갑과 을평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지분이 없어서 지금 그냥 공유로 되어 있어. 공유. 근데다가 어떻게 한다? 지분을 나눠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50평은 갑 소유, 30평 을 거, 20평 병 거 하자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해요. 지분을 나누겠죠, 이렇게? 이때 지분 등기를 별도로 해야 돼요. 분할 등기 한단 말입니다. 지분 등기.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때 신청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 공유물의 분할. 분할. 그 다음, 자, 이게 뭘 뜻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아예요. 나밖에 없어.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내가 300억짜리 상가 한 채 있어. 그럼 관리 누가 했겠어? 내가 했겠죠, 그거? 근데 내가 해외로 출장 갔다 와야 돼, 지금. 한 10년 갔다 와야 된다고. 관리할 수 없죠? 그걸 맡겨. 관리해달라고. 누구한테? 신탁업자한테 맡긴다고. 이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등기를 이때 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게 신탁계약이야. 근데 내가 10년 뒤 돌아왔네? 그럼 어떻게? 등기를 또 찾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계약이고? 해지계약이고. 이해했나요? 이때 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그럼 이제 하나 했을 거 두 번째가 뭐 했어요? 판결 있죠. 판결, 뭔 뜻이에요? 소송으로 끝나, 소송으로라는 뜻이니까 판결이 나가지고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더라. 이럴 때도 하라 그 말인 거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죠. 계약과 판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지 않는 경우 우선 얘기니까 자, 이제 제외가 되는 경우라는 게 나오죠. 이제 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여기도 계약이 있어. 어떤 계약인데 이 계약은 개인과 국가 등이 하는 계약일 땐 안 해요. 응? 일반인 국가 등일 때. 그럼 뭐 국가 등이니까 누구겠어요? 국가, 뭐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겠지. 안 한다 이거야. 두 번째 어떤 계약인데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 계약이면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계약이 그런 게 있을까? 임대차 계약 같은 거. 또 뭐 있겠어요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등 총칭 뭐라 그럴까? 제한 물권 설정 계약 등이 있겠죠. 다 안 하는 거지 뭐. 소유권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어떨 때만 한다? 자, 준부동산일 때도 안 해요. 응? 준부동산. 또 우리가 배웠던 준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임목. 또 뭐 있어요? 광업, 재단 등이 있죠 이렇게 그죠? 얘네도 안 합니다.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물건은 뭐와 뭐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이니까. 이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어떨 때 안 한다 이제? 어떨 때? 요거는 자,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왔대요. 그럼 안 해요. 그러면 몽땅 뭐라고 한다? 범인의 의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럼 할 필요 없어. 토지 거래 허가 받았죠? 할 필요 없어. 농취증 받았죠? 할 필요 없어. 먼저 어떤 절차 거쳤다. 그럼 안 한다. 다 의제된다. 의제, 간주한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다?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긴 되는데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일 때 안 하는 거지. 법률 규정일 때도. 그리고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상속, 상속 같은 게 있겠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뭐 경매 등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뭘 공부할 거냐면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구별 지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신청해야 되는 거, 밑에 거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얘기하는 거라고. 자, 책을 잠깐 정리하신다 그러면 이제 4번 지금 429페이지입니다. 4. 거민제도. 목적은 참고. 2번 거민대상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거민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이 있다. 예 보죠. 예. 뭐 있어요? 교환,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공유물의 분할계약과 신탁계약 등이 있죠? 금방 다 위에 써있는 거 여기 보니까 위에.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신청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럼 2번. 자, 이전 등기와 무관한 것은 거민 대상이 아니다. 뭐 있어요? 예? 임대차,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가등기일 때,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밑에 보니까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대상이 아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 금방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라고요? 상속, 교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죠. 토지나 건물이 아니어도 대상이 아니래요. 그럼 땅 건물이 아니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임목 등 준부동산을 말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3번 거민기관이네요. 어디 가서 거민받냐 이거죠, 이제? 간단한 거예요. 어디예요? 부동산 관할 시군구. 즉, 남양주시라는 뜻이죠, 뭐, 그럼.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430페이지 가시면, 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2번을 읽어보시고요. 자,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이 있을 때 두 군데 다 갈 필요가 없다. 아무튼 한 군데 가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거는요. 4번이 뭐 나오죠? 거민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 써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자, 6가지가 있는데 249페이지인가 볼까요, 한번? 249페이지쯤인가 맞을 거야, 아마? 맞구나. 249페이지. 249. 가셨더니만 거기 뭐가 보입니까?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써 있죠? 9개 보이죠? 별표돼 있죠? 앞잘 따놨죠? 그죠? 그거하고 지금 보신 거하고 비교해둬야 돼요. 자, 그럼 명칭도 틀리거든요, 지금. 앞에 거는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지금 본 거는 거민계약서. 법도 틀려요. 법도.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거민계약서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목차도 틀리죠. 거래계약서는 9개죠. 이거 외우라고 돼 있죠, 거기. 그죠? 그럼 거민계약서도 외우셔야겠지,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려면, 그죠? 두 가지를. 자, 근데 간단한 거예요. 어렵잖아요. 자, 거민계약서에서 잘 보시면 4번과 5번 봐야 돼요. 4번, 5번. 자, 거민계약서 보세요. 4번에서. 가운데쯤 보니까 평가액 써 있죠. 평가 표시해두고, 거다. 그 뒤에 또 있어. 차액의 정산 써 있죠. 표시하고. 평가액과 차액 정산. 그 용어는요, 거민계약서일 때만 있어야 돼. 그 용어 거래계약서일 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 또 하나 있어요. 5번에 보니까, 자, 개공이죠, 개공. 자, 개업공인중개사. 그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거민계약서에 있어야겠지, 거래계약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보기를 준 상태에서 다음 보기 중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해놓고 개공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고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을 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용어를 잘 봐두는 거죠. 평가액 또는 차액 정산, 개공이 된 사항들은 거민계약서에 있지 거래계약서에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글 5번 볼까요? 거민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죠. 거민 신청자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계약 체결한 당사자 중 1인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위임받은 사람 할 수 있어요. 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변호사, 뭐 법무사, 개공 등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그라미. 자, 개공이 중개했죠. 중개했을지라도 이 거민 신청은 의무가 아니에요. 해주면 좋은 서비스에 그냥 불과할 뿐이에요. 의무 아니고. 내려오시면 지금 뭘 가져가야 되는데 3번 동그라미죠. 자, 계약일 때 뭐겠어요? 계약서. 판결문이면 판결문에 정본과 사본 2부 그러면 돼요. 이 4번 2부다. 여기 다 앞에 서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다 써, 요거 내용 보신 거니까 이렇게. 요게 거민제도다.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그렇게 보시게 되겠고, 오른쪽 오시면 이제 7번 보시자고. 양가로 7번에 형식적 심사. 자, 계약서 등에 대해서 뭐예요? 형식적 요건을 확인한다고 써 있죠. 여기 형식적. 조심하시겠어요? 실질적 그럼 틀려요 또. 형식적 그래야지, 형식적. 그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가 바로 밑에 있어요. 지체 없이 거민하여 교부한다. 지체 없이 주의하셔야 돼. 즉시 그럼 또 틀려. 그러니까 실질적과 즉시 틀렸어요. 형식적과 지체 없이라고 해야 돼. 그럼 써놓으면 좋겠죠, 거기다가, 그죠? 예, 실질적 해놓고 X, 즉시 해놓고 X 쓰시면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죠? 형식적과 주첩시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민제도인데, 여기서는 지금 금방 설명드린 대로 하나 정도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다음 페이지 442쪽. 자, 6절 나오는데 6절은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할 테니까 일단 그럼 지나가세요, 지금은. 큰 가치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시느냐? 우리 교재는 이제 444 가시면 돼. 자, 챕터 2. 444 민사특별법 몇 개 나오는 게 있죠, 이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자고요.